네, 방금 소개받은 AI 더 누트리진의 이동훈 전무입니다. 오늘 뭐 예상치는 못했는데 오전에 뜻깊은 상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하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로 한 2년 정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R&D, 뭐 산업대전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창업을 위한 부스를 봤는데요. 저는 4년 반 전에 김수화 박사와 둘이서 AI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4년 반 정도 되고 있고요. AI더라는 회사는 AI 관련된 솔루션과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가 앉아서 보니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이걸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AI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의 KB, 하나, 우리,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계열사들의 AI 문제를 풀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과 컨설팅을 하는 회사고요. 작년 매출은 100억 정도 되고 AI로 순수한 매출은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솔루션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AI라고 얘기하면 너무 폭넓게 막연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분야를 좀 좁혀보면 뭐 CSV나 TXT로 분석하는 타블러형 데이터 분석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나 영상을 분석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영역이 있고, 잘 아시는 NLP 영역이 있는데요. 요 각각별로 저희가 고객사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ML은 머신러닝이나 파이썬을 전혀 모르더라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비전 부분은 저희가 영상과 이미지 쪽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 전처리를 포함해서 객체 탐지와 분류, 파트 탐지, 그리고 실제로 수행했던 여러 프로젝트의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포함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STT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탑 클래스 수준의 인식 능력에 기반해서 텍스트 어널리틱을 하고 있는 스피치2I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하게 음성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솔루션들과 복합해서 골프의 스윙을 진단해서 분석하고 진단해서 B2C 서비스하는 나인포즈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인더스트리별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AI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부분은 금융권입니다. 대략 40에서 50% 정도의 금융권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여기 마이데이터라는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팝업이 뜨고 뭔가 제시하는 것은 마이데이터의 분석 모델에 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리은행과 KB은행 마이데이터 안에는 고객 세부나 소비 추천, 입출금 패턴, 재무설계 이런 모형들이 들어가는데요. 전체 설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에는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분석 영역들이 있는데요. 요구불 평자는 이제 예금 중에서 요구불 금액으로 은행이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KB 같은 경우는 한 150조 정도 되고요. 또 은행마다 다르지만 100조, 뭐 한 80조 이렇게 되는데, 이 요구불 평자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측 모형을 만든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현대캐피탈 부분은 지금 바깥에서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외산을 포함한 차종이 한 3,000종 정도 됩니다.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딱 두 장의 사진을 활용해서 자동차의 모델과 연식과 색상과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현대캐피탈의 대부계에서 운영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로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아래에서 보시는 프로드는 외부 공격에 대한 프로드가 아니라 임직원이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부 임직원 통제를 위한 프로드 모형입니다. 간략하게 금융 분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금융 자체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점수로 나오는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은 최근에 로지스틱 계열에서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보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 이탈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고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탈할지를 예측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정도에 끝낸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음성 인식은 당연한 얘기고, 음성이 인식된 다음에 이 실제로 콜센터와 통화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이 의도에서 실제로 채권을 변제할지 아닐지에 대한 텍스트 어널리틱 모형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금융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조 분야도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포스코나 두산의 공정체조화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델을 설계하고 수율 예측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S51은 휘발유, 경유, 등유에서 매출이 한 28조, 29조 정도 되는데요. 휘발유, 등유, 경유가 실제로 소비되는 물량을 1단위로 30일치 앞을 13개 저유소, 13개 탱크의 수요 물량을 예측한 사례입니다. 아까 스카이 오토넷에서 자동차 계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빅데이터 팀을 만들고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관련된, 예를 들면 타이어 마모,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의 충방전, 아니면은 자동차 도면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한 OCR 인식, 이런 개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년째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인데요. 공공은 전체 산업 투자 규모나 기업별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의 플랫폼 설계부터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니아나 니파에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 구축이나 AI 모델 구축들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주관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서도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면, 요즘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음성으로도 아마 텍스트 뉴스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30개 정도의 온라인 뉴스 채널에 AI 아나운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도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이제 4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사실은 솔루션이나 컨설팅 개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제가 내용을 다 알 수 있었고, 일관된 품질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AI 모델의 성능을 요구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의 컨설팅이나 솔루션 납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일관된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품들도 대부분 비교를 하실 때 구글이나 카카오 다 검색하면서 비교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관점에서 네오PM을 알게 됐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제가 앞쪽에 이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고민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반 IT 개발에도 고유한 어떤 그 접근 단계가 있지만, AI는 AI만의 고유한 업무나 절차 단계들이 있거든요. 다들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라벨링이라는 거가 되고, 근데 이런 훈련 데이터가 한 번에 만들어서 분석에 들어가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데이터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저희가 푸는 문제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좋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 보면서 탐색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중에 최적화라는 단계를 걸쳐야 되고요. 최근에는 알고리즘을 하나 돌려서 과제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여러 개 결합해서 붙이거나 네트워크를 재조정하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라는 영역에 독특하게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 퍼포먼스를 어떤 관점으로 측정하고 마무리할 건가라는 이슈가 되게 되죠. AI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WBS가 필요하고 각종 의사소통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아니 위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정리한 부분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컨설팅 부분과 내부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재정립하자. 개인기로 딜리버리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개인기로 되는 것들을 재정립하자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바빠지게 되면 관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화 관점에서 툴체인을 도입하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이런 변화들이 AI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3년, 5년 핫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범 적용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걸로 저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크게 2년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첫째 연도에는 제품 개발과 컨설팅 서비스와 제품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학습 데이터, 모델링 선정, 평가 이런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잡고 유형과 관련 템플릿 그리고 산출물 템플릿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방법론을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이라는 AI의 제품 개발이라는 과정이 에자일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자일 방법론 기반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툴체인에 관련된 관리 도구를 도입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연도고요. 2차 연도는 1차 연도에서 만들었던 이런 프로세스 맵과 지침, 가이드 등을 다시 한번 테일러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지 프로젝트와 태블러형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서도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보면 최적화 문제와 수요 예측 문제와 추천 문제는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다르고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정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실제로 유형별로 다시 한번 테일러링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이 에자일 방법론을 시범 적용을 2000년도에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툴체인으로 선정됐던 부분들을 간략한 형태로 툴체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지금은 SP 2등급 인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재화하고 실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IT 개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AI 개발의 특성화된 타스크 또는 요구사항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제 정의, 알고리즘 탐색과 프로토타입, 그리고 최종 퍼포먼스 매저에 대한 특성, 훈련 데이터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AI 개발 방법론을 기존 IT 서비스에다가 AI에 특화된 요소들을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찌됐건 간에 뭐 프로젝트가 됐든 과제가 됐든 간에 비용이 있고 일정이 있고 품질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이 프로젝트 관리 부분도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채용을 했고, 다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은 AI에 특화돼서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AI의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지, 문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퍼포먼스 매저를 어떻게 할지. 제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올리면 유사한 이미지를 랭킹을 매겨서 빼주세요 라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다라는 거 찾는 거는 쉬워요. 100%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유사하다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릅니다. 뭐 머리 위쪽을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체를 중요하시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눈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문제 정의가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다시 빠그러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렇다면 훈련 데이터를 다시 쌓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법론에 일부 보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제품 부분입니다. 뭐 컨설팅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 제품을 계속 고도화해서 니치 마켓에서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제품을 R&D 팀과 계속 개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AI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폭포수 모형처럼 완벽하게 정의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측면부터 실제로 AI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이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사진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를 만장이 아니라 100만 장이나 200만 장이 쓰는데 그렇게 쓰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성인식도 잘 하지 않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또 모델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를 잡고 돌려보고 근데 에폭이 늘어나면 이게 뭐 1, 2주 한 달씩도 막 넘어가게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논문이 발표돼서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애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을 관련해서 이제 정리된 백로그에 대해서 이 백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지를 정리를 하고 애잘 방법론으로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툴체인인데요. 기존에 뭐 레드마인이나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 이슈 관리, 위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지라와 컴플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지라 틀 안에 일정 관리를 위해서 빅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관리를 위해서 제퍼를 사용해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결국은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논문을 읽고 최신 소타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갖고 일관되게 갖고 가는 것이 기업의 성장이나 확장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P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SP 인증은 저희가 실제 KB은행의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했고 그리고 내부의 스피치 투 아이라는 솔루션에 적용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으로 심사 2등급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인데요. 저는 품질 개선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나 혁신이 뭐 한 번의 구호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30대 초중반의 석박사들로 5,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신나게 막 풀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방법론 주세요. 통일된 방법론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다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학이면 유체역학이나 다 이렇게 딱딱 분야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요구사항이나 어떤 개념화된 추상화된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내용에서 비용과 일정과 품질 내에서 어떤 뭔가를 달성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공학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I는 더 훌륭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AI 프로젝트와 제품 개발들은 이전에 있었던 IT 개발보다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적 사고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선 효과인데요. 보니까 이 네오PM에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 계약서를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갖고 프로젝트 딜레이율을 8% 정도 했는데 8%니까
1년 12개월로 하면 프로젝트마다 한 달 정도 딜레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근데 최종 보고가 좀 밀리거나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5% 정도 줄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가 1주에서 2주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부분은 이제 내부 R&D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실제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해서 배포율이 향상됐다,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되니까 SP 2등급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창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30대 초중반의 석박사들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 상공과 출신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하고 나면 내가 AI 모델만 잘 만들면 되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WBS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갖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리해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내부 조직의 만족도, 이렇게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매출과 수익 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1월, 12월에 보니까 계약이 확정됐던 것들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품질 개선하고, 또 이 품질 개선이 수익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